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도훈 사주 멘토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주 공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 왜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 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한 5년 전인데 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답답하고 하니까 사주라도 좀 보러 가자 해서 전라북도 어디쯤에 있는 사주 카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제 생년월일치를 줬더니 한자로 뭘 막 쓰더라고요. 쓰더니 저는 뭐 다른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직업적인 거, 그 다음에 제 성격,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어떤 고민스러운 부분, 그게 또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속으로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저 사주 보는 저 선생님이 뭘 보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꿰뚫어 보고 있나,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그럼 내가 좀 사주 공부 좀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네이버에 힘을 빌려서 네이버에 사주 공부, 사주 기초, 사주 입문, 이런 거를 쭉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만족스러울 만한 답을 못 찾아가지고 책을 한번 사서 보자. 그래서 처음 이제 사서 본 책이 동학사에서 나온 그 김동환 교수님이 쓰신 건데 사주 초보 탈출 1편이었습니다. 뭐 그림도 좀 들어있고 해서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아무튼 도움이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사주 강의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주 강의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사주는 음지의 학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강의가 있구나. 그래서 찾아보게 된 게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 봤던 게 그 석하 소재학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TV도 가끔 나오시던데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강의가 60강짜리가 있었는데 그거 한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고요. 나이스 맹규옥 교수님 있습니다. 그 나이스 맹규옥 교수님 강의, 그리고 황세란 교수님하고 이만석 선생님, 그러니까 황세란 선생님, 이만석 선생님의 강의도 받고, 그리고 갑술명리 안태옥 교수님 강의, 그리고 또 그 덕연 지천명리 강의도 유튜브에 있는 거 다 찾아봤고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강의 저 강의 해서 거의 뭐 한 10서너 분 정도 강의 합쳐보면 한 1000몇백 강 되던데 그거를 밤낮 없이 본 것 같아요. 밤낮 없이 보다가 공부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저는 서구당 김재용 선생님의 어떤 그 관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 관법은 서구당 선생님이지만 저는 일단은 그 선생님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어떤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듣고 보고 해서 좀 내 나름의 어떤 관법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는 서구당 김재용 선생님 강의, 호신 선생님 강의를 주로 듣지만 요즘은 또 탈도사님 강의도 듣고 또 그 박정환 선생님 책도 사서 보고 여러 선생님들 지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다 보니까 나름 이 선생님들의 관법의 장단점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 시작을 하기 전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럼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기 전에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숙지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사주 명리는 이해하는 어떤 그런 공부다. 암기나 숙지는 이해해서 저절로 하다 보면 다 된다. 나중에.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암기라는 것은 단순 암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 암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은 10천간 12지지 글자를 일단은 암기를 해야겠죠. 바로 보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살이 있습니다. 이런 백호대살이 7개가 있는데 병술 하면 백호구나. 아니면 이제 연도도 무진년 하면 1988년이구나. 정유년 하면 정유년 2017년이구나. 올해는 경자년이죠. 뭐 내년은 신축년이고 이렇게 연도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사주풀이 할 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장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목 안에 있는 지장간은 무병갑이 있습니다. 그 임목을 딱 보면 임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장간도 한꺼번에 탁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해는 그런 거고, 다시 암기는 그런 것이고, 숙지하고 이해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고, 뭐 암기랑도 헷갈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는 내가 그거를 어떤 설명을 들어서 내가 알아듣는 게 이해입니다. 이해되냐? 네, 이해됩니다. 그거죠? 그거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의 설명이나 강의를 알아듣는 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해서는 내가 어떤 사주를 딱 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숙지가 필요합니다. 숙지라는 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해서 내 거를 완전히 소화를 해서 내가 머릿속에 한번 정리가 된 상태로 그것들을 어떤 논리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숙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숙지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하고 이해만 해서 내가 사주를 풀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죠. 물론 한 10년 정도 설렁설렁 이렇게 공부를 해서 책을 한 뭐 100권 정도 보시든지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왕 10년 동안 공부 너무 힘들지 않나요? 2, 3년 안에 마무리해서 어쨌든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야 다 다르겠지만 사주 공부 2년 정도 하고 나서 내가 누군가 사주를 좀 풀어줄 때 딱 보니까 8글자만 보이고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은 공부를 그만큼 조금 이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서 설명을 할 텐데요. 암기해야 될 거, 숙지를 해야 될 거, 이해를 해야 될 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메모 준비 바랍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수, 수학하고 사주 명리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산수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0 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10천간 12지지, 천간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일수래 이게 자연스럽게 쓰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주풀이 힘들죠? 숫자 모르고 수학, 산수 풀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산수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 덧셈, 뺄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구단을 외웁니다. 구구단. 제 초등학교 때 저는 7단인가 8단이 엄청 안 외워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뭐 7, 8이 56 이렇게 나오죠. 8, 8이 64, 99, 81 이런 것처럼 사주 명리도 이렇게 조건반사적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단을 외운 상태에서 우리가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 겁니다. 구단 안 외우고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주 명리에서도 이 구구단처럼 우리가 조건반사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은 외워야 이해도 되고 숙지도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주변에서 또는 다른 제가 서구당 역학총님
강의 그 카페에서 스텝을 또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또 많이 받는데요. 이 공부 독학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는 독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사주 공부 자료도 많이 오픈도 안 돼 있고 또 워낙 비쌌어요. 어떤 뭐 개인적인 그 교습을 받으려면 받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야 조금 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유튜브 강의가 상당히 많이 잘 돼 있고 책도 많고 해서 독학은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나 우리가 좀 통변도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례를 알기 위해서는 독학, 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것과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을 또 그때그때 질문을 해서 삼천포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또 지도를 받고 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필요하긴 한데 이 스승님도 잘 선택을 해야겠죠. 정말 좀 엄한 간법, 약간 사이비 같은 스승님을 만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에 빠질 수 있는 게 또 이 공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믿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니까 끝까지 저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공부하고 익힌 그런 노하우와 팁 대방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주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제가 목차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12번, 13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주의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사주 구조가 뭐냐. 자, 사주 구조 말 그대로 사주는 네 기둥과 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 사주 명식은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렇게 적게 되고요.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 밑에를 지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걸 기둥숫자를 써서 사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총 글자 수가 8글자 사주 8자 별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 8자는 이런 의미고 각각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천간은 어떤 겉모습, 생각,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뜻하고요. 지지는 현실, 결과, 기타 등등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이 구조,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여기 년에서는 대략 이 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나이로 따지면 우리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게 초년, 대략 한 학생, 고등학교 때까지가 되겠죠. 요건 이제 청년기죠. 20, 30대. 여기 중년, 노년.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은 뭐 조상, 부모, 월은 부모가 되고, 일은 일가는 나, 밑에 일지는 배우자, 여기는 내 자식. 이런 식으로 각각의 년월일시가 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저절로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단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이 십천간, 천간이 10개죠. 십천간, 십이지지,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한 그 글자가 뜻하는 대략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십천간 중에 하나의 간목은 시작하는 기운, 아니면 뭐 색깔로는 초록색, 숫자로는 3, 8, 뭐 이런 의미가 쭉 있고요. 지지 중에 또 예를 들면은 자수가 있다. 첫 번째, 자수는 뭐 동물로는 쥐를 뜻하고, 시간으로는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까지를 뜻하고, 어떤 밤을 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수의 기운이고, 이거는 목의 기운이고, 그래서 간목, 자수 이렇게 읽는다 하는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한 각각 고유의 뜻과 의미, 내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숙지를 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 사주통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서는 그냥 내가 간목은 나무구나 뭐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일단 또 지우고, 자 그리고 자 3번은 천간의 생극제와 자, 천간은 어떤 목화토금수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어떤 순이란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극제와의 어떤 개념을 뭐 천간의 합은 어떻고 어떤 것도 합해서 극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천간은 충이 없다. 일부 강의나 측에서 보면 뭐 갑경충, 을기충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은 지지에서만 쓰인다. 그 천간에는 충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는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천간의 생극제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천간을 알았으니까 지지의 합, 형, 충, 파, 해. 자, 지지는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어떤 합, 형, 충, 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합은, 지지의 합은 그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 그리고 삼합, 방합, 그 다음에 지장간합,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명암, 합, 뭐 이런 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뜻도 알아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지, 암기에 가까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형. 자, 이건 합이죠. 자, 합은, 자, 형은 먼저 삼형살. 삼형살은 인사신 삼형살이 있고요. 축술미 삼형살이 있고, 그 다음에 삼형살, 그 다음에 뭐 자묘형, 그 다음에 뭐 자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충은 육충이 있습니다. 육충, 지제 육충, 뭐 인신충, 자오충, 뭐 충미충, 여러 가지 충이 있는데, 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겠고,
깨트리는 파, 그 다음에 그 합을 또 와해시키는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숙집이 비슷한 암기. 그래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을 때 이거는 이해를 해서, 물론 의미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사주 원국을 봤을 때 자묘고라는 글자가 딱 있다 그러면 이거 자묘형이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는 나중 문제죠. 자묘가 형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 사주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지지의 합형충파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음, 자, 다음은 5번이죠. 자, 5번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데, 음양오행. 자, 음양오행. 이거는 이제 지금 순서가 좀 뒤로 밀렸긴 했지만 사주의 구조와 음양오행을 먼저 아까 누락시켰는데 음양오행을 알아야 되고요. 이 음양오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목기운이 많은 사람, 또 목기운이 없는 사람, 화기운이 많은 사람, 화기운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성격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또 음과 양의 개념,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그게 저절로 이렇게 사주 해석할 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음양오행의 그러니까 무자라고 합니다. 무자. 그 다음에 혼잡 글자, 뭐 다자라고 하는데, 목이 사주 8글자 중에 3개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냐? 못 먹어도 고 시작하는 기운이 아주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운이 겹쳤을 때 또는 없을 때에 그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5번이고요. 무자, 다자, 음양오행에 따른 무자, 다자, 혼잡. 다음 6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주의 꽃이라고 하는 십성이 있으면 십성, 육친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사주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나와 관계되는 사람, 또 나와 관계되는 일,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보는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십성 같은 경우는 사주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 이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간목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간목이 생을 하는지 극을 하는지, 내가 또 간목이 극을 받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뭐 식신이다, 편관이다, 정관이다, 뭐 편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그 십성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어떤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6번이고, 자, 다음 7번은 격국용신이라고 있습니다. 격국. 어떤 선생님들은 격국용신 안 봐도 된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주에 있어서 어떤 틀을 보는 어떤 도구로서 격국용신은 필요합니다. 물론 격국용신 안 보고도 사주풀이가 가능하겠지만, 어떤 나의 직업성, 나의 장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런 어떤 기준을 잡고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잘못 쓰는 운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어낼 줄 아는 게 격국용신입니다. 격국용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해를 하면 되면 이해하고 나서 자꾸 연습을 해보면 저절로 숙지가 되겠죠. 8번. 자, 8번은 사주 도구 중에 또 12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12운성) 12개겠죠?
12운성이 사주를 풀이함에 있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12운성을 모르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사주 풀이의 어떤 디테일함과 그 운동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12운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간이 나죠. 일간의 기준으로 이 지지의 각각의 글자들이 힘의 세기가 어떻고 어떤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읽어내는 게 12운성입니다. 필요하겠죠? 예, 필요합니다. 12운성이고 다음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9번째는 12신살. 그것도 12개겠죠? 자, 11신살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연월일시 이게 일간이 되겠죠. 일간이 있을 때 이 년지 기준이나 뭐 월지 기준, 일지 기준으로서 어떤 지지의 관계성,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패턴, 조짐을 읽어내는 어떤 신살입니다. 신살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거 막 이렇게 좀 겁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각각의 어떤 좋고 나쁜 의미, 어떤 고유의 의미를 읽어내는 게 12신살인데 이거는 사주의 양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사주풀이 할 때 이것까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지만 알고서 안 보는 거하고 모르고 못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때는 12신살로만 풀어도 기가 막히게 풀리는 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알아야 된다. 자, 다음 10번. 자, 12신살 다음에는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있습니다. 육식갑자. 육식갑자니까 60개겠죠? 자, 육식갑자가 뭐냐면 올해는 경자년이고 작년에는 기해년, 내년은 신축년. 자, 그래서 이 육식갑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해서 쭉 해서 개해까지 끝나는 60개의 간지죠. 60개 간지, 천간과 지지에 간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만 통달해도 사주풀이 뭐 끝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육식갑자 60개에 대해서 이것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육식갑자를 연도를 포함해서 거의 다 외웠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갑자입니다. 1984년이고 갑자는 목욕 정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리고 무진은 1988년이다. 그리고 무진은 백호면서 괴강이면서 홍염살이다. 이런 식으로 무진은 관대 그리고 비견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암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주풀이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간지 60개 간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사주풀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또 신해년이다. 신해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1971년에 돼지띠구나. 아니면 또 이제 신의 일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해라는 일주는 목욕 상관을 가진 일주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아주 미인이 많고 좀 크리티컬 하지만 예민하지만 좀 이쁘겠구나. 하지만 남자복은 크게 없겠구나.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또 여러 가지 끼도 많겠구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60개를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의미, 연도 다 알게 되면 사주풀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죠. 나중에 60갑자를 어떻게 외우는지, 쉽게 외우는지 제가 정말 이거는 엑기스인데 나중에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60갑자가 저처럼 이렇게 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째는 기타 신살. 기타 신살은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라고 씁니다. 자, 우리가 사주풀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기타 신살을 안 보는 관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타 신살로는 백호대살,
그 다음에 괴강쌀, 뭐 이런 게 있죠. 홍염쌀, 그리고 뭐 원진, 귀문, 뭐 문창, 천을귀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놔야 그건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글자가 예를 들면 하나 적어볼까요? 자, 병술이다. 자, 병술 이 간지를 딱 보면 백호구나. 백호대살 이 7개가 있습니다. 백호대살이 7개 있는데 이거를 딱 글자를 보면 백호대살이나 이구나를 알아야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백호대살의 큰 의미는 어떤 피를 보는 혈광사라고 해서 옛날에는 좀 무서운 그 신설로 쓰였는데 요즘은 전문가 그리고 어떤 프로 이런 걸로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가 세고 강한 어떤 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술이라는 간지를 딱 봤다. 그러면 경술은 괴강이다. 홍염쌀이다. 이거를 바로 읽어낼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괴강 같은 경우는 천간이 무경임, 지지가 진술로 조합이 되면 괴강살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거나 또 홍염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수를 이렇게 일주로 갖고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디 가서 좀 맞고 다닌다든가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괴강이란 것은 우두머리, 산에 가면 산적을 해먹고 바다에 나가면 해적을 해먹고 학교에서 좀 학교 다닐 때 크게 어디 가서 좀 왕따를 당한다든가 맞고 다니진 않는 그런 강한 살, 좀 파워가 있는 살을 괴강살이라고 하고, 저 홍염살은 일단은 외모가 좀 뛰어나고 인기가 좋고 도화살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타 신사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천을귀인이 있죠. 예를 들면 정화의 천을귀인은 지지로 유하고 해 글자가 천을귀인의 글자입니다. 나중에 천을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정화에 유가 있거나 해가 있으면 천을귀인이구나, 어떤 도움받을 일이 많고 좀 로열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은 사주풀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신살은 전체 공부를 해보니까 200개 정도 되는데요. 많죠? 여기서 실제로 사주 통변할 때 쓰이는 신살은 10개 정도면 됩니다. 이 10개도 제가 아주 쉽게 저절로 연상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암기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 12번은 물상입니다. 물상. 말 그대로 어떤 그 글자나 어떤 그 현상을 딱 보면은 그 이미지로 떠올리는 겁니다. 물상. 그래서 사주 공부의 어떤 마지막을 물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물상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갑부터 개까지 이거의 의미, 그 다음에 지지는 자쪽부터 해까지 이거의 의미, 이게 물상인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별로 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글자에 병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태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밝게 비춘다, 공명정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요즘은 이 병화가 문명의 불로, 문명의 빛으로 뜻을 해서 뭐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어떤 운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인터넷이나 방송 이런 걸 하면 좋겠구나. 또 뭐 정화의 물상은
첨단 문명, 문과, 이과를 따졌을 때 이과에 가깝다. 여러 가지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얘기했던 12가지, 이게 사주 공부 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숙지하고, 숙지할 거 숙지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또 몇 개 사주 풀이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주 저절로 풀리게 되겠죠. 이 과정이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부지런히 하다 보면 1년 정도 안에 여러분들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익힐 수 있고, 그 다음은 뭐 하느냐, 실제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실제 사주를 가지고 풀어보다 보면 응용도 되고, 이건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12개의 사주가 우리가 익히고 공부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겁내실 필요 없고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따라오면 저절로 머릿속에 남아서 입으로 나올 수 있게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주의 구조, 1번이 사주의 구조였죠. 연월일시의 의미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변하는데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사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오늘 조금 길고 장황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제가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철석같이 알아들으시리라 믿고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뭐 도움이 조금 됐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